공유한 화면 이제 보이시죠? 네. 어, 우리가 이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으로 이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제 재정에 관련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BFS라는 거를 하셨고요. BFS만 해서 물론 이제 실전 응용 과제도 있고 또 재정을 다루는데 익숙하다면 그걸로 또 삶이 변화되기도 하죠.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실제로 내가 이렇게 배웠던 것대로 내 돈 관리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냥 단순히 지출할 때 조금 전보다 하나님께 묻는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매니징하는 관점에서 좀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돈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그런 우리한테는 그런 좀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금융 지식과 또 우리가 돈을 다루는 심리에 대해서 좀 이 두 가지가 좀 장착이 되면 우리가 BFS에 배웠던 것들을 실천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리고 BFS를 하는 이유는 이제 참된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교회에서 혹은 성경에서 돈 얘기하면 11조 하라는 얘기겠지. 헌금 위주로 좀 많이 생각하시는데 더 깊이 들어가보면 사실은 이제 공적 심판, 우리 그 영생이라는 주제에서 아마 배우셨죠. 우리가 그 이제 구원에 대한 건 프리패스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는 각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은사도 다르고 관계도 다르고 뭐 그 건강도 다르고 재정도 다 다른데 맡겨주신 거에 대한 각각의 우리가 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의 9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BFS의 핵심이고 그것들을 심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FS 때 아마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1주차에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쓱 작성하고 그냥 지나가셨는데 그 삶의 목적과 돈의 사용은 좀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그룹 나가기 전까지 한 3, 4주의 기간이 있는데요. BFS 때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OA 이번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내가 지금 돈 들어가고 나가고 이걸 어떻게 일치시켜야 되는지 그런 이제 계획을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킹덤 어드바이저는 어떤 곳인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킹덤 어드바이저는 BFS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 지부에서 집사에서 하고 계신데 미국에는 크라운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컴퍼스라는 재정사역 단체가 있고요. 이들이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떤 곳은 이제 소그룹 위주, 어떤 쪽은 뭐 컨텐츠나 영상이나 이런 온라인 위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킹덤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신도 대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미국의 이제 CPA나 아니면 CF나 금융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을 기독교인 금융 전문가들을 훈련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그들의 비전은 뭐냐면 내가 만나는 고객이 그냥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날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하는 게 그들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션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재정을 개방하고 청지기 관점에서 그들의 재정을 계획하고 관리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한 이게 지금 업데이트된 지가 몇 년이 되긴 했는데 그때 제가 당시에 한 7, 8년 전에 갔을 때는 한 5천 명의 멤버십이 있고 매년 한 1,500명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 전미 한 170여 개의 이제 성경 공부가 이제 셀모임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선구자죠, 롬블루. 이분은 이제 뭐 CPA이시기도 하고요. 실제 비즈니스도 엄청
그 성공을 하셨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특히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하면서 잘 되는 모든 일들은 다 성경의 바탕이 되었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적 그 성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옆에서 도울 수 있는 킹덤 어드바이저를 각 교회에 한 명씩 심는 것이 이제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 이제 탐방했던 건데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내셔널 FP라는 회사에서 원래는 제가 이제 그 비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성경적 그 기독교 재무 컨설팅이라는 단어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킹덤 어드바이저에 대한 그 예전에 개정되기 전에 BFS 교재에 나와가지고 이제 꿈꾸게 됐고 의도치 않게 우연하게 또 그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같은 비전이 있는 대표님을 만났고 이제 회사를 통해서 이제 컨퍼런스도 방문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하단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금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 있는 그 이제 배경이고요. 뭐 이렇게 리거렌 목사님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하워드 데이턴 씨는 여러분이 이제 BFS 교재 배우셨던 교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기조 연설 듣고 또 나눔하고 연설 듣고 나눔하고 요렇게 한 2박 3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언어는 익숙하지 않지만 은혜는 예,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 가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한국에도 이런 단체가 좀 설립이 돼서 기독교인들이 좀 깨어서 하나님 뜻대로 재정을 다루는 청지기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잠깐 먼저 보면서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책이 지금 없으시죠? 이렇게 목사님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런 책이고요. 주제는 이제 뭐 우리가 처음에 BFS로 비교하면 서론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서론이랑 좀 비슷한데 첫 번째는 이제 관점, 원칙, 생활하기, 드리기, 세금 납부, 부채 상환하기, 저축하기 이렇게 해서 6개 괄호 좀 나눠져 있고요. 이 6개 가가 이제 뭐 BFS랑 조금 차이점을 두면 일단은 그 성경 암송에 대한 부담은 좀 없으세요. 예, 그 대신 가장 중요한 이 주제 영상을 꼭 시청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소그룹 시간에 이 영상까지 시청할 시간이 없을 뿐더러 이게 이제 지금 그 송출하는데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QR로 하시든 아니면 사이트 들어가시든 하셔가지고 매 주마다 주제 영상이 한 20분 정도 주어져요. 요거를 꼭 반드시 시청을 하시고 이게 좀 재정을 잘 은혜를 정말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재정을 잘 다루시는 분들을 보면 분명히 영상 시청하라고 하셨는데 한 번 하지 않으시고 이제 몇 번씩 시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시청을 하셔도 지루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분이 이제 롬블루 이분이 직접 이제 강의를 하신 거거든요. 원래는 21개의 과정에서 평신도가 정말 알고 알아야 되는 정말 코어만 딱 담은 주제를 담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원래 한 주제도 한두 시간 하는 강의를 20분에 담았으니까 정말 해야 되는 얘기만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되게 힘을 많이 받는데 꼭 영상은 시청을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나머지 이제 소그룹 그 시간에는 저희가 목사님 인도해 주시면 이제 토론을 할 거고요. 토론은 이제 그 BFS 때 했던 것처럼 요 한 권의 교재 안에 말씀도 있고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BFS 하시던 것처럼 하시면 되고 다만 주차별 안내가 그러니까 1차별로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요. 한 주제를 거의 한 3, 40페이지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장씩 정도 정하셔가지고 과제를 묵상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과 관점에는 이제 그 모든 재정적인 의사결정은 믿음의 산물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뭘까를 찾기보다는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좀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보통 질문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묵상하시고 질문 있으시고 그러면은 소그룹 때 충분히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그룹 때는 이제 이 일과를 다
이제 숙제를 한번 묵상을 해오시면 서로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다룰 때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 좀 있어서 그런가 돈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는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만약에 돈을 다룬다라고 하면 이 돈이 무슨 돈인지, 뭐 할 건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다루시고, 이제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GO에서 하는 것들은 돈의 사용 5가지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균형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좀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돈의 사용 5가지, 그 다음에 청지기가 꼭 알아야 될 성경적인 원칙도 5가지, 또 그 순차적인 투자 5가지, 이렇게 몇 가지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떠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지들을 이제 풀어나가면서 그 부분을 아마 묵상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지금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 소그룹 과정만 하실 수도 있고 상담을 포함한 과정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 내용이 핵심 내용이 이제 5가지가 있고요. BFS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 이 부분들을 BFS 때 배웠던 것들을 좀 축약해서 조금 심플하게 심화해서 내가 좀 재정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소그룹만 하셔도 좋고요. 아니다. 나는 그 정립도 필요하고 실제 내가 지금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약간의 좀 팁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상담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이제 소그룹만 하시는 거고, 요거 하면 이제 상담료 내시고, 이렇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수입 지출 관리해서, 이제 뭐, 그 지출 중에서 고정비용이 너무 많아서 가용 재원이 없지 않은가, 그 다음에 혹시 뭐 입출금이 이제 좀 이렇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조금 들쑥날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출도 이제 들쑥날쑥해서 어느 정도를 수입을 잡고 어느 정도를 저축이나 소비 통제를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 경우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출이 종류별로 효율적인 부분들은 뭐 고정비가 많은 경우도 있고 이벤트성 지출이 많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조금 원칙들이 좀 있거든요. 균형 있게 이뤄갈 수 있는 원칙. 그런 것도 좀 점검하고 그리고 기본 수입에서 꾸준하게 자산이 증가한다는 건 저축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가능한 가계인가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자산 지금 일어난 거에서는 이제 뭐 순자산이 꾸준하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또 그냥 단순히 그냥 금융 지식이 좀 혹은 부족해서 아니면 알아보지 않아서 거기까지 생각할 에너지가 있지 않아서 어쨌든 상품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절세나 금융 상품들을 잘 활용해서 순자산을 극대화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간의 상담 사례는 어떤 분은 은퇴에 관련해 가지고 막막해서 이렇게 살면 은퇴가 되기는 하는 건가 뭐 이렇게 문의를 하셔가지고 현재 시점을 파악하셔서 저축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부채 상환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1년 이내 집중 상환을 했는데 1년 후에 상환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어떤 분들이 이제 보험에 대해서 많이 쌓여 있는데 보험을 좀 보신 분도 전체적으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좀 보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세금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케이스는 이제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라서 그냥 돌려보내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방향을 그 대신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재정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그렇게 풀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믿음의 그런 상황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개인이 하는 모든 주제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이 상담이 가능한지, 이제 다만 제가 해드리지 못하는 거는 이제 일회성 상담이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돈 관리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어떤 종목 사시면 대박이더라, 아니면 뭐 부동산을 사셔야 된다,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 뭐 딱게 찝어드리는 상담은 되지는 않는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상담 그 일정은 저희가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소그룹만 하시면 26일부터 그냥 소그룹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재무 상담을 좀 하고 싶으시다 하실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일정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많게는, 그러니까 보통은 한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한 가정 혹은 한 개인당 뵙게 될 텐데, 첫 번째 만날 때는 이제 어떤 주제로 상담을 원하시는지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 듣고, 그다음에 자료 어떤 거를 좀 준비하셔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면, 뭐 준비하시는데 빠르신 분들은 뭐 한 3, 4일 만에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2주 정도 걸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3월 중에 이제 예약을 하셔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1시간 반 정도 저랑 이야기 나누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소그룹 전에 끝나고, 현재 상태를 내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그룹에 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할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다시 바라봤을 때 조금 더 수정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네, 기회가 되는 모니터링하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여기서 혹시 재무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좀 그 질문 있으신가요? 왜냐면은 3월 달에 제가 일정을 빼야 돼가지고 여기서 약속을 좀 잡아도 좋을 것 같아서요.